안녕하십니까. BTN 불교TV 전략기획실장 유건주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강연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정영민 감독이신데요. 팔순이 지난 어머니 이춘숙 여사와 함께 일반인들도 가기 힘든 수미산, 즉 카일라스 산을 여행한 이야기로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분이죠. 다큐멘터리의 베테랑과 8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온 인생의 베테랑인 어머니가 함께 여행을 떠난 이야기. 두 분은 과연 그 길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그리고 또 무엇을 찾으셨을까요? 몽골의 대초원에서 티베트 카일라스에 이르는 2만 킬로미터가 넘는 대장정을 함께한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정영민 감독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감독님 영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춥습니까? 안 춥습니다. 진짜 그래요. 손시리겠다. 화이팅! 화이팅! 우와, 이쁘다야. 와, 진짜 없었어. 이 광경을 85의 생일날에 봅니다. 내 생일을 내 자신이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다고 들었는데 지금 사시는 곳이 봉화라고 들었습니다. 예, 경북 봉화군에 청량산이 있는데 네. 청량산 자락에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저희 BTN을 찾은 것도 거의 한 1년 만이시라고 들었는데 저희 예전에 가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었죠. 예, 뭐 그 당시에 이제 카일라스 가는 길 극장 개봉을 하고 여러 방송에 이제 출연하기는 했지만 그 BTN에서의 그 시간이 가장 편안했고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오지를 찾아다니시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만드시고 직접 촬영하시고 여행도 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니셔서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은 제가 답답한 것도 있겠고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올해 정도에 어머니 모시고 북인도의 부다가야로 이제 순례를 떠날 계획이었는데 네. 그 계획이 이제 지금 언제 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네. 또 답답한 마음을 그렇게 이제 누르고 계시는 중입니다. 예. 라이프 멘토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시간 고 인사이드 정영민 감독을 모시고 길에서 만나는 우리 마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감독님께 강연 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립니다. 예, 지구의 오지를 떠돌며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정영민 감독입니다. 제가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라이프 멘토로서 여러분들께 이런 자리에 서는 자체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언택트 시대에 답답한 여러분들께 지구에 제가 지구의 오지를 떠돌며 만났던 그런 세상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제 몸은 지난 이제 2년 가까이 되면서 코로나 시대에 체중이 한 10kg 이상 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오기 전에 좀 체중을 줄여서 제가 오지를 떠돌던 소위 말하면 이제 오지 다큐 감독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굉장히 튼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세계가 마음대로 몸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실제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제가 여행했을 때 어머니와 순례를 하던 그 당시의 모습들을 보시면서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2015년 히말라야를 탐험하고 순례하고 내려왔을 때 하산했을 때의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곳에 사는 그러니까 시베리아나 히말라야 오지에 사는 그런 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곳에서 저는 날이 밝으면 일어나고 일출을 맞이하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또 날이 저물면 잠을 청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기는 하지만 시장이 있거나 슈퍼마켓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지의 순례길에서는 식량도 최소한도로만 챙겨갑니다. 그래서 과식을 할 수도 없고 또 물을 함부로 낭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오지에 있을 때 제 몸은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사이클에 맞추어서 제 몸은 돌아갑니다. 매일 눈부신 일출과 일몰을 맞이하고 햇살과 바람을 느낍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마주하는 한 송이 야생화와 메뚜기 한 마리조차 참으로 반갑고 경이롭습니다. 제가 이 지구를 떠돌면서 이 지구는 세 개의 세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쪽 극단에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문명 세상이 있고 반대쪽 극단에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야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오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리라는 것이 결코 인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지에서 오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 많은 생명체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이 생명체와 공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도 모든 생명체에 불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오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모든 생명체가 이 지구에서 함께 공존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8이 넘은 어머니와 함께 했던 순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경북 봉화 산골로 기촌한 후에 제가 능력도 안 되면서 제 손으로 집을 짓고 그렇게 했고 저는 농부가 되고 싶었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께서 텃밭을 가꾸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텃밭을 가꾸면서 가끔씩 넋두리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부처님 전에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 한 일이 없어서 어떡하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너무 못이 되어서 박혔는데요. 제가 2살 때 갑자기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께서 누나와 저를 그렇게 키우시고 누나를 대학에 미대에 보내시고 저를 유학까지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홀몸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뒷바라지 하신 것만 해도 큰 공덕을 쌓으신 건데 왜 그러시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일은 이 세상의 어머니들이 모두가 하는 것이 아니냐, 나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저희들을 혹은 이 세상을 그렇게 가꾸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로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속에 후회를 담고 세상을 떠나시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떡하나 하다가 사실 저 혼자 도망을 갔습니다. 2011년에 히말라야로 배낭 하나 들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거기서 그 무스탕 왕국의 초입에 있는 오지 마을 까그베니 마을에 가게 되었고요. 거기서 650년이 넘은 고찰에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어머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어머니 가슴 속에 있는 슬픔과 그런 후회들이 모두 씻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돌아와서 어머니께 까그베니 마을 이야기,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까그 초대 사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아들아, 나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어머니께서 그전에는 뭐 가까운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도 한 번도 가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뻐서 그냥 바로 어머니를 모시고 히말라야의 까그베니 마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4년 가을에 어머니와 함께 까그베니 마을로 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부처님의 볼살핌이 없이는 다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원래 어머니께서는 참을미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 차도 가령 봉화 산골에서 가끔 안동이나 대구에 갈 일이 있는데 1시간 걸리는 안동 정도 가면 참을미를 하십니다. 이 문제는 어머니께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을 네팔 카트만두로 가서 다시 포카라로 1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고, 이때 비행기라는 것이 사실 한 20인승의 경비행기입니다. 거기서 다시 좀솜이라는 곳으로 1시간가량 비행기를 타고 가서 까그베니 마을까지 지프를 타고, 거기 주민들과 지프를 타고 2시간가량을 히말라야의 험준한 언덕들을, 고개들을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께서 멀미를 하지 않으셨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멀미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까그베니 마을에 도착해서 그날부터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이면 그 고찰에 가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났던 그런 소녀들과 함께 사과도 깎고 산책도 하고 그렇게 지내셨고요. 그곳을 고향처럼 생각하셨고, 사실은 그곳에서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20대 때 우리나라 초대 농촌 지도소 공무원으로 그런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하셔서 30대를 거쳐서 40대까지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시절에 어떤 젊은 시절에 꿈 많았던 시절을 떠올리시는 것 같았고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날 어머니께서 아들아, 우리 내년에는 어디를 가느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들의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다시 히말라야의 까그베니로 마을로 가서 그 너머에 있는 무스탕 왕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무스탕 왕국은 우리가 불교 왕국이고 흔히 우리가 티베트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불교 왕국 무스탕은 부탄이나 티베트에 비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언둔의 왕국으로 무스탕 왕국은 그런 국경을 거의 봉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난 한 10여 년 전부터 무스탕 왕국은 저희들도 이제 순례가 가능했고 그렇게 또 어머니는 말을 타고 걷다가 말을 타다가 해서 4,000m 고개들을 넘으면서 무스탕 왕국을 갔습니다. 무스탕 왕국에서 가면서 사실은 그 티베트와는 또 다른 풍경인데요. 티베트는 지금은 그래도 곳곳에 마을들이 계속 이어집니다만은 무스탕 같은 경우에는 끝없이 허허벌판입니다. 그 풍경이 마치 화성과 같습니다. 마지막 목적지인 사찰에 도착해서 어머니께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셨고 그때 그곳에 계시는 고선께서 북을 치시면서 어머니의 기도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어머니께서 히말라야의 그런 험지로 그렇게 가기만 했기 때문에 조금은 편하게 그렇게 순례를 하실 곳을 찾다가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미얀마 순례라는 것도 그렇게 정말 인연이 그렇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 초에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로 지금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고 미얀마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작년까지도 미얀마는 너무나 평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그 남쪽에 양곤에서부터 그 중부 바간까지 그리고 일레 호수까지 갔는데요. 어머니께서 미얀마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셨다기보다는 거기서 어머니께서 또 하나의 꿈을 가지셨는데 바간에 가면은 끝없이 도시가 천불천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곳에 하나하나 방문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면서 그 부처님께서 다 흙먼지에 뒤덮여 있으니 아들아 내가 다음에는 이곳에 다시 한번 와서 1년이라도 살면서 이 천불천탑의 부처님들을 다 법당들을 청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북인도 부드가야에 가기 전에 어머님의 여정을 미얀마에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바간에서 천불천탑을 청소하시고 그 다음 북인도 보드가야로 향할 생각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어떤 곳도 갈 수 없고 어머니는 지금 미얀마의 민주화를 바라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2016년 겨울에 미얀마를 다녀왔고 그리고 2017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84살이 되셨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마지막 여정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지막 순례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저에게는 당연하게도 티베트의 성산 카일라스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우주의 중심 수미산이라고 믿는 그런 곳입니다. 이제 문제는 마지막이니 그 첫 여정을 과연 어디서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성스러웠던, 그러니까 원시 신앙인 샤머니즘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시베리아의 바이칼 호수에서 그 여정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역시나 바이칼 호수에서도 어머니는 매일 새벽 절을 끌고 바이칼 호수 오론섬의 언덕에 올라서 기도를 하시고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카일라스산, 저의 작품 카일라스 가는 길에 그 타이틀 씬을 보면 어머니께서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를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게 바이칼 호수의 아름다운 일몰이구나, 정말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일출입니다. 예, 바이칼 호수의 일출,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출의 풍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2만 킬로미터의 여정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이칼 호수를 시작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고비 사막까지 내려가서 고비 사막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지금은 러시아령입니다마는 알타이 공화국을 거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파미르 고원까지 갔습니다. 예. 파미르 고원에서 사실은 바로 티베트로 가려고 했는데 그곳이 사실은 중국 국경을 넘기가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으로 비행기로 신장 위구르 지역 우르무치로 이동을 했고 거기서부터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을 종단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티베트로 이동을 해서 라사에서부터 마나사로바 호수를 거쳐서 성스러운 산 카일라스 산까지 갔고요. 사실은 카일라스 순례를 많이 가십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특별하게 이제는 어머니랑 카일라스 산 순례를 다시는 가지 못할 때니까 가능하면 정말 의미 있는 곳을 모두 다 가고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카일라스 산 가기 전에 마나사로바 호수, 성스러운 마나사로바 호수 코라를 모두 돌았습니다. 마나사로바 호수 주변에는 5개의 사찰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찰에서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고 어머니는 티베트 백성이라고 부르시는데요. 라사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마나사로바 호수에서도 그렇고 라사에서는 티베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마나사로바 호수에서는 세상에 그런 고통받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어머니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꼭 순례가 아니더라도 이제 순례라는 것은 원래 종교적인 어떤 목적으로 가는 여정을 말하는데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꼭 종교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오지 여행을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이 광활한 자연과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서 얼마나 모래 알갱이처럼 작은 존재인가. 결국 우리가
이 지구에 혹은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공생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냥 적자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문명 세계에서 제 몸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제 스스로가 제 몸 본성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떤 순수성과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지 여행은 우리가 종교적인 목적의 순례와 한편에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영성을 깨달을 수 있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그런 여정이자 순례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오지만 떼돌고 그리고 봉화 산골에 있다가 이렇게 서울에 와서 오늘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많이 두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이야기는 오늘 마치고 혹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연습을 해서 잘 준비를 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다가 효도 관광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는데 효도 순례를 다녀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어머니 중심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고 네. 어쩌면은 그 아들을 위한 그런 네. 길, 네. 예, 어머니로 인해서 갔지만 제 스스로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네. 제 인생에서 너무나 어떤 중요했던 그런 여정이고 저에게는 저를 위한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머니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다 보니까 굉장히 특별하신 분이셨어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농촌 계몽운동처럼 그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조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진주여고를 나오셨는데 네. 그 카일라스 가는 길이 작년 가을에 극장 개봉을 했을 때 네. 진주여고 동창회에서도 네. 엄청나게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러셨는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사실은 그냥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수도여자 사범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처음 이제 농촌 지도소 생겼을 때 1회에 초대 공무원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원래 독신주의자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27에 운명적으로 이제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을 하셨고 집안에서 반대가 굉장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니 집안은 이제 유복하셨고 외가는 친가는 아버님은 이제 남의 소위 말하면 어촌 깡촌 출신의 그런 분이셔서 외할머니께서 정말 반대를 하셨는데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겠다고 엄포를 놓으시고 그렇게 결혼을 하셨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는데 이제 제가 2살 때 어머니 37이실 때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니까 7년을 이제 사신 거죠. 네. 아버님이랑. 이제 그게 그런데 또 그 이후로 결국 어머니께서 공직에 계실 때 제가 2살이고 누나가 5살이었는데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서는 어머니 바지 가랭이를 출근하시는 어머니 바지 가랭이를 잡고 맨날 어머니 직장 안 가고 다른 어머니들처럼 집에만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러셔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날 바로 사표를 내시고 그때부터 저희들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분식집도 하시고 하숙집도 하시고 마늘도 까시고 하시면서 이제 저희들을 길렀고 그 젊은 시절의 꿈을 완전히 잊고 계신 거였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늘 저희들은
늘 동네에 보육원이 있었고 그런 고아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매일 신학기 아침이 되면 아침 일찍 저를 깨우세요. 그래서 학용품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 책상 서랍에 새벽 일찍 가서 넣어두라고 그렇게 하셨고, 아마도 어머니는 이제 그 오지를 처음 다니시면서 그 부처님의 그런 어떤 길, 그런 사찰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좋으셨지만 그곳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어머니께서 그렇게 활동을 하시던 그 시절에 우리의 모습을 어머니는 오지에서 아마 발견하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어머니께서 새롭게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어머니를 모시고 간 그 순례길에서 어머니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조금 다큐 감독이라는 게 어색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작년 가을에 이제 극장 개봉을 하면서 무대 인사를 많이 다니게 된 이제 그 결과 같은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저는 다큐 감독인 것보다도 제 스스로는 속으로는 저를 순례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모든 길이, 인연이 다 예전에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캐나다 유학을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박사 이제 연구 계획서를 쓰게 되니까요. 그때 제가 연구를 하려고 했던 게 티베트 불교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귀국해서 학자의 길을 가지 않고 뭐 다큐멘터리 이 세계에서 지금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것, 그리고 한때 대학원을 갈 때에도 어머니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어머니, 제가 대학 마치고 졸업을 하고 세 가지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성가대학원에 가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이거는 이제 그냥 대학원, 이제 불교 사상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꽃집을 하는 것이고, 네. 세 번째는 인류학 대학원을 가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박사학위 받고 나서 네가 꽃집을 하든지 선임이 되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이제 하셨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왜, 인간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계속 저를 맴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 화두 같은 것이었는데, 지금 실제로 그 길 위에서 그 제가 왜 왔는지 그 화두를 찾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지금 제가 얻은 답은, 제가 그렇게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오지의 그런 세상에서 자연과 인간이 그렇게 조우하는, 우리 문명 세계와는 다른 그런 어떤 그 생명이 그렇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이 문명 세상에 사는 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왜 왔는지도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께서는 그러면은 아들과 함께한 순례에서 어떤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어머니께서는 일단은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돌아오시면 늘 고맙다라는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늙은 당신과 함께 해 주어서 고맙고, 그런 세상을 소개해 주어서 고맙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고맙다기보다는 그러면서 한켠에서 또 눈물 흘리시는 게, 여전히 이 세상에 그렇게 밥을 굶는 사람들이, 새끼 밥을 다 못 먹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게 마음 아프시고,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이제 당신께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일 뭐 그전에도 기도를 하셨지만 그렇게 세상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나사로바 호수에서 어머니께서 이 세상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좀 행복하게 해 주이소라고 했던 이제 그런 기도를 지금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는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카일라스 가는 길 보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있는데 어머니께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게 많이 안아주시던 모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예. 순례길에서 만난 낯선 사람들과 가슴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포옹해 주신다는 거. 그리고 그 표정이 진짜 다 자기 자식들처럼 이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원래 그러신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우주에 자연과 인간이 정말 순수하게 공존하는 세상, 네. 바로 그곳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생각을 하는데, 즉 뭐냐 하면은 오히려 어머니가 그렇게 모든 아이들과 그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 마음 말고 반대편에서 그런 낯선 나라에서 온 웬 할머니가 자기들을 안아주는데 정말 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안고 눈물 흘리고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남아 있기는 한데 아무한테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라도 그곳에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순수성과 영성이 그대로 발현이 되고, 대체로 그곳에 계신 분들은 자연과 이렇게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를 좀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안아주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현되는 곳이다. 그래서 네. 그래서 가능한 곳이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카일라스나 무스탕 같은 이런 문명의 손길이 아직 다 닿지 않은 그런 곳에서 만날 수 있는 광경일 수 있겠네요. 감독님께서는 여행과 순례,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뭐 관광도 많이 가고 여행도 많이 가는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어떤 오지의 그 순례를 가는, 자신의 어떤 영성을 찾는 그런 여행을 꼭 권해 주시는 그런 이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순례든 어떤 여행이든 어떤 길을 나선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낯선 세상을 배운다는 의미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삶에 대해서, 모르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배운다는 것은 같은데,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제 오지를 가거나 순례를 가는 것과 우리가 유럽을 가는 것은 이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이런 히말라야나 이런 곳을 사실은 가게 되면은 거의 사람들은 없죠. 그러니까 적자적으로 자연과 조우하게 되고, 네. 어쩌면은 그런 황량한 그런 오지에 간혹 가다가 마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만날 때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그분들도 저희들을 보면 반가운 거거든요. 이런 곳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저희들이 사는 문명 사회는 이미 개발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오지를 가게 되면은 그런 광활한 자연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동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도 원시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대규모 벌목 산업으로 산림들이 하나둘 황폐화되고 있고,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알렉산드 제도라는 그 북동 태평양에 있는 그 군도에는
거기에만 사는 이제 늑대들이 있습니다. 그 벌목 산업으로 우리나라만한 그런 숲이거든요. 거기가 네. 그 군도가. 근데 늑대가 거의 150마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멸종 위기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그런 그 벌목 산업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런 그 멸종 위기종으로 지금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고 이런 건데, 그래서 그런 끝없이 펼쳐진 그런 자연만이 있는 그런 곳에 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가 이것을 또 깨달을 수 있고, 돌아오게 되면 내 자신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데 어떤 작은 실천들을 할 수 있는지 어쨌든 돌아보게 되는 그런 측면이 이제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그 오지 여행이나 배낭 여행 이런 거 이제 혼자서 여행을 가시는 거를 경험을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대체적으로 그 첫 발걸음을 굉장히 두려워하시지 않습니까? 예. 첫 발걸음을 어떻게 뛰는 것이 그 두려움을 없애고 정말 오지 여행을 한번 떠나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제가 꽤 많은 곳을 다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권할 만한,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을 먼저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네팔이 이제 좋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저는 네팔 아니면은 사실 미얀마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습니다. 네. 여행을 하고 순례를 하는 곳으로. 네팔은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산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네팔에 히말라야를 꼭 가는 게 아니더라도 네팔 제2의 도시인 포카라, 네. 그리고 포카라의 그 폐와 호수변에 산책만 하면서 한 달을 있어도 네. 히말라야가 눈앞에 펼쳐지고 그렇죠. 올라가지 않아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사실 바이칼 호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시베리아라고 하면은 굉장히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직항이 있는 경우에는 한 6, 7시간이면 네. 여름이면 갈 수 있죠. 이르쿠츠크에서 이제 차로 보통 오론섬으로 가게 되는데, 네. 3월에 가면 3월이 제일 좋거든요. 이제 네. 한겨울에는 영하 40도로 내려가니까, 그래서 3월에 가면 아직은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좀 느껴져서 많이 춥지는 않고, 호수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서 얼어붙은 바이칼 호수 위를 걸으면서 그 아까 봤던 아름다운 네. 일출을 만날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또 한 가지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네팔이나 그런 곳은 뭐 숙소 같은 경우에도 대략 3, 4만 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호텔에서 네. 머물 수 있고 하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는 정도의 그런 여정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서 그런 것들로 먼저 네. 정말 시작을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조금 코로나가 풀려서 오지 여행을 가면은 정말 제대로 한번 고인사이드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자기 내면의 어떤 그런 순수함 같은 것들을 진짜 말 그대로 고인사이드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내내 고인사이드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빨리 풀려서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이야기, 그다음에 감독님이 품고 계신 질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 계획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좋은 계획을 현실로 이루어서 어머님 건강하시기에 계속 오래오래 곁에 모시면서 행복한 삶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례를 통한 삶의 이야기 잘 배운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다 보면 저마다의 질문을 갖고 길을 떠나온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른바 순례자들이라고 보통 부르죠. 순례를 나선다는 것, 그것도 팔순이 지난 나이에 세계에서 가장 험한 오지를 찾아 나선 이춘숙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사람을 늙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낡은 생각 속에 살면 삶은 어느새 나이든 모습으로 찾아오고, 젊은 마음으로 살면 삶은 어느새 세계 어느 곳이라도 데려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는 모두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일라스로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만의 나침판을 만지작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시간 고 인사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